뉴질랜드의 한적한 숲속. 깊은 어둠이 감싸고 있는 이곳에 UMC 소속인 우리 보이드 알파팀은 조심스럽게 그 첫 발을 내딛었다. 난 이 팀을 이끄는 지휘관인 대령 드레이크 알론소로 UMC 센터 내 최고의 탐색 부대인 보이드를 통솔하고 있는 군인 장교이다. 우리 보이드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 신적인 존재들에 대항하는 UMC라는 집단을 도와 남은 소수의 인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곳 뉴질랜드에서 발견한 일명 저녁의 천사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우리 보이드의 목표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저녁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라. 본부에서 말한 저녁의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존재가 지키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임무는 평소 다른 개체들을 조사하는 임무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제공된 개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도 제한적이었다. 나의 예상컨대 본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은 분명 이미 그 존재에 대해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마도 그 조사는 전부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전 저녁의 천사에 대한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얻고자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한 UMC 센터장을 찾아갔다. 나와 마주한 센터장은 내게 그간 저녁의 천사를 조사한 총 82페이지 분량의 보고문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보고문건에는 저녁의 천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82페이지의 보고문건에 기재된 것은 총 970여 명의 신상 정보였고, 그들은 놀랍게도 모두 실종자라는 코드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저녁의 천사를 조사하다 실종되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네. 이상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전부 실종 상태라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사망한 게 아니라 실종되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나도 마찬가지라네. 아무리 찾아도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 없었으니 말이야. 그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라진 우리 요원이 거즘 1000명이네. 우리가 그중 한 명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자네라면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나? 그렇지. 이곳은 다른 곳도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기술력과 정보력을 가진 UMC 센터였다. 이곳에서 무단 이탈한 요원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는 건 솔직히 말이 되지 않았다. 더욱 복잡해진 얼굴을 한 나를 바라보던 센터장은 말없이 서류 파일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네받은 파일에는 1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신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실종된 우리 요원들을 찾다 그 숲에서 발견한 아이일세. 정신이 온전치 못해 격리실에 두었지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언가 저녁의 천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지금도 줄곧 허공에 대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더군. 그래도 그곳에서 발견한 첫 민간인인데 뭐라도 알아낼 수 있지 않겠나? 우선 센터장의 말대로 지금은 조그만 가능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난 곧장 센터장과 함께 그 아이가 있는 격리실로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신상 파일 속 그 아이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센터장의 말과 같이 격리실 중앙에 쪼그려 앉아 하늘을 향해 손을 비비며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난 그 아이가 뭐라 중얼거리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아 격리실 창에 가까이 귀를 갖다 대었다. 전능하신 가오사님이 돌아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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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저 아이는 뒤에 서 있는 나와 센터장의 존재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였다. 난 저 아이가 내뱉는 말 중 카오스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슬렸다. 카오스안이 뭘까요? 뭐 연구진들도 그 뜻을 조사하고는 있는데 저녁의 천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만 낼 뿐 도통 그 뜻을 알아내기 힘들다더군. 그곳에서 발견된 민간인인 만큼 분명 저녁의 천사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카오스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반응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전능하신 가오사님이시여, 비천한 저희 인간을 보살펴주시고. 혹시 숲속에서 뭔가를 본 거니? 아저씨한테는 다 얘기해도. 그 순간 갑자기 아이가 뒤를 돌아 나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그 아이는 나와의 사이를 막고 있는 강화유리에 연신 머리를 박아대기 시작했다. 결국 경비대원들이 들어가 아이를 제압하였고, 난 그 광경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드레이크 대령,
저 아이가 말하는 카오스 아니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장은 아이의 반응에 한숨을 내쉬고는 내게 단 한 가지 당부해야 할 점을 알려주었다. 저 아이가 그 존재의 영역에서 살아온 유일한 인간인 건 확실하니 절대로 그 존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게. 지금 저 아이처럼 경배하는 것만이 자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 말일세. 평소 다른 위험한 개체들을 조사할 때조차 단 한 번의 당부의 말을 한 적도 없던 센터장 입에서 처음 나온 그 우려 섞인 말에 역시 고위험 5단계의 개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난 저녁에 천사가 있는 숲속 중앙부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당부하였다. 너희 옆에 있는 동료가 죽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천사가 있는 숲속 안으로의 진입을 시작하였다.